샬롬. 오늘은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이 소책자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대한민국의 위기를.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이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찐 추천입니다. 32쪽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그리고 6월 1일 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어떤 분을 선출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체제 전쟁이다, 사상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바른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책이에요. 네, 이희청 교수님이 만드셨는데 저는 에스더 스텝으로 있으면서 기회로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통일한국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 전문의 선교사 과정 안에서 있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철회할 시간에도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일을 섬기면서 이 책자에 대한 특별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보았으면 좋겠고, 이 책 말고도 2030이 있는 책도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책도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읽는 중에 있지만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2030이 읽어야 하는 책, 오늘은 이 소책자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전문의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저는 마음에 정말 놀라고 진짜 우리나라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를 인지하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고등창이라는 동아시아 영구 미국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이제 문 정권이 총선에서 180녀석을 얻게 되고 엄청난 악법들을 통과시키게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변혁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악법, 악한 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의 그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롭게 이렇게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그런 법안들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통과된 법률이 무려 3,800여 개라고 합니다. 3,800여 개가 통과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 통과를 기다리는 대기 중인 법률안이 8,000개라고 합니다. 8,000개. 주여,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임기 4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법안들이 상정이 되었었고, 거기서 통과된 법률이 3,800개가 이르고 대기 중인 법률이 8,000개라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1년에 30여 개의 법률만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는 것과 이제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기 중인, 그러니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기 중인 그 법률이 8,000개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차별금지법,
그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차별금지법. 소수의 인권을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타 국가에서만 보아도 미국에서는 동성 레즈비언이 빵집에 우리가 결혼하고 싶으니 이 결혼의 축하빵을, 그러니까 케이크 만들어 달라, 그 제안을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 번의 법정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가서 겨우 막아서서 이겼지만 그런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학생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그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으로서 그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주고 포옹해주고 그들이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그 동성애에서 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정학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이 학생이 법원 싸움을 하고 지금 가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이유만으로 법정의 싸움에 휘말리는 거야. 쓸데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인력 낭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같은 법률이 8,000여 개. 그리고 최근에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기본법. 한 동네, 그러니까 면, 마을, 이렇게 마을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자리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내주는 것이 주민자치기본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 이렇게 낮에도 시간이 있고 저녁에도 시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과 여유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민으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서,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밀었던 것과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의 통치,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에게 주어서 외국인이 할 수 있게 하는, 그게 기본자치기본법인데, 이것도 주민자치기본법인데 이것도 대기준인 법률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법률들이 8,000여 개가 지금 대기 중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죠? 유익하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국회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하고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또 잘못된 법안들을 개정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지금 현 정권에서 너무나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대한민국 자국민들을 위한 법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법안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3,200개나. 이 책을 기록하였던,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드신 이희정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물었대요. 너는 진보라고 생각해? 보수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체로 60% 이상이 진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 정도만 보수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왜 진보를 좋아하고 보수를 싫어하지? 이렇게 물어볼 때 진보가 좋은 의미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진보의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관념에 보면은 나아갈 진, 걸음보 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죠. 누구나 보다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걸 원하니까, 그리고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죠.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진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좀 미국인 것 같아요. 이 진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진보는 유럽이나 다른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진보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고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도 진보라는 단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다라고, 그리고 진보 세력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알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실상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심각한 부작용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처럼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나누어져서 일반 미국민들이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사회주의자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 나는 진보 세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네는 사회주의자구나, 사회주의자구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진보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라고, 사회주의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랑 유럽인들이나 사상적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진보 세력의 개념을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진보가 사회주의자인지 모르고 진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 일들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게 진보니까 나는 보수보다는 진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보수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아요. 보수주의는 진보를 거부하는 퇴보가 아니에요. 보수주의는 현재 기중한 자유, 가치나 현재 체제 질서를 긍정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는, 이런 온건 개혁의 성향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수는 약간 이제 수국골통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약간 언론이 그렇게 플레이를 해버리는 이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수는 꽉 막힌 사람이야, 보수는 답답한 사람이야, 이런 인식들이 되게 많고, 진보는 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보수처럼 막 꼴통처럼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발전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과 국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면은 진보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현재에 기중한 자유와 가치를, 그리고 현재 체제의 질서를 긍정하고 지킬 건 지키고 발전할 거는 발전하자. 그러니까 이 분명한 이 단어의 그 뜻을 우리가 인식할 부분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청 교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보수, 진보 프레임 대신에 다른 프레임을 사용해야 된다. 우익, 좌익 또는 반 대한민국 세력 이러한 이제 말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레임에서, 언어 이 전술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반대로 이제 청년들에게 우익이냐 좌익이냐, 그러니까 우익, 자유민주주의냐, 좌익이냐, 공산주의, 사회주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또 우익이 이렇게 높게 나왔대요, 좌익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 개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긍정하느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아니면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부정하느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물어봤을 때도 대한민국 세력이 이만큼, 반대한민국 세력이 이만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언어 전술에
깨어나야 될 필요가 아주 있고, 진보 보수라는 말보다는 우익 좌익 또는 대한민국 반대한민국 세력의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더 합당하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정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거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 이런 부분들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법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제 문정권이 처음에 헌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기 위해 시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용어에서 자유라는 글씨를 삭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삭제하려고 했다가 반발이 막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다시 삽입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로 바꿀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과도한 지방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연방제의 버금가는 지방 분권 이루겠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얘기했어요. 연장제의 버금가는 지방 분권 이루겠다. 근데 이 입장이 헌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이 내용을 삽입했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분권 정책을 체제 변혁 수단으로 이제 이용할 의도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의도도 또 익혀졌었고, 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본권 향유 주체를 국민으로 지금 우리가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헌법 개정안의 향유 주체를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어서 이제 헌법에 규정하는 기본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기본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교육권, 노동권, 환경권, 복지권, 이런 것들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을 해서 외국인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거죠.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외국인들을. 그래서 주민자치 법령, 주민자치 기본법안, 주민자치제 조례, 이런 것들, 재외동포, 중국 조선족이나 외국인도 읍면동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기본 자치, 주민자치 기본법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읍면동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 중심으로, 조선 노동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조선족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에게 임시국적을 주는 거예요. 표를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교체한 거죠. 이건 차별금지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차별금지법에도 사상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표현하면 차별이다 해가지고 헌법 법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 처벌에 취할 수도 있고 벌금에 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의 반체제 사상을 자유롭게 연구하고 조직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허용하겠다. 이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 교육권에 간섭하는 일이었는데, 국가가 그 교육권에 간섭해서 아이들을 독립적 인권 주체로
독립적 인격 주체로 규정해서 부모의 양육권이나 교사들 그런 교육권에 국가가 간섭해서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조금 자세히 나누자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이제 만들어낸 주민자치기본법안, 주민자치기본법안, 주민자치의 설치 조례들을 보면은 해당 읍면을에 주소가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되어 있지 않은 가짜 주민, 외국인, 재외동포, 기간 및 사업체 근무자, 학교 교직원, 학생들, 대거 읍면동에 들어와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통치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조선족이나 재외동포나 외국인, 중국인이나 이슬람인들까지도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 주민자치기본법안이에요. 이렇게 해서 민노총이나 변노총, 정교조 등이 합법적으로 주민자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 마을 활동가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마을의 통치권들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주민자치기본법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기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한다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대체로 주사파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해요. 그리고 북한 체제로 적화통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상당수 국민들이 이들이랑 함께 줄을 당겨서 자유민주 체제를 허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 민주, 평화, 통일, 인권 이런 선전하는 말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되게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주권자인 국민 그리고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의 실체를 간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어떤 인물이고 그의 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를 바르게 이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구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가 국가를 이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고, 유권자들, 우리들은 나쁜 후보들이 내세우는 달콤한 공짜 돈이나 과도한 복지 공약 남발 등 속지 않을 정도로 절제력과 이성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이제 무수하게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이 3월 9일 대선 이후에 어떻게 그 대선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막아내고 이걸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후보자를 볼 때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고,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공짜 돈이나 과도한 복지 공약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다 우리의 것을 앗아가고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판단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32쪽밖에 안 되는 이 페이지를 여러분이 잘 보고 인식하고 인지해서 많은 분들께 서로 전파하고 알려서 이번 대선에 정말 바른 자를 뽑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대한민국은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3월 9일 대선에 어떤 사람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가 이제 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 벼랑 끝에 세워져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건지고 살리고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뽑혀져야 되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입국용,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서 북한의 백성까지 우리가 구출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책 무한 전파합시다. 화이팅!